지난 그 11월 시 고등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치렀습니다.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한국사 시험을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시간 제약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행정예고안 수준의 한국사라면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 될 필요가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프랑스 같은 나라가 그 대학 입학 수능 시험 있죠, 바칼로레아라고 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사라는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대신 하고 있냐면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지정학, 정치학, 이 과목을 문과와 경제, 사회 쪽 진양하는, 거기는 세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문과, 이과,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이 두 분야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사를 그 원래 수능 필수로 할 때에는 이 과목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여러분들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결정 하나로 폐기돼 버리고 말았죠.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범인정 교과서랑 같이 경쟁하게 하자. 그래서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그걸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폐기했겠습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조지 오웰의 정치적인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하고 애고안이 왜 문제인가? 거기 제가 자료집 9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회자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조선 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이니 고구려니 고려니 불국사의 다보탑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과서를 왜 한국사 수능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그걸 수능 필수로 할 때는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갈 때 최소한의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한 인생이 바뀌는 대입 수능 시험,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공무원 시험에까지 반영되는 이러한 것에 이렇게 국민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국사 2가 아니라 한국사 2를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사 1부터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한 역사부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1부터 2까지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 930여 회에 지금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북쪽으로부터 왔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정학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손자들이 어떤 교과서를 앞으로 백지 상태에서 이러한 지식이 집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 한국사 1에서 유교, 불교 등의 사상과 종교를 도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근대사회, 현대사에 있어서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역사에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와 타인의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제의 국권 침탈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재적 성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가면.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쓰게 하게 있어요. 자,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이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만 됐다는 그러한 과거의 서술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독립 등의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지금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지금 문장과 스스로 자기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을 어떻게 지금 가리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8.15 광복은 독립을 위한 노력과 준비 과정에서 실현되었다라고만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1945년 8월 15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일본군 700만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한 것을 전혀 안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러한 해방에 대한 기여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서 6.25 전쟁이 지니는 이 지금 그것을 단순하게 분단의 고착화로 서술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허만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 김영기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민주화 세력의 역사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을 써야 된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와 산업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앞서서 국가 안보가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지 민주화 산업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축으로 쓰면 안 되고요. 세 축으로 써야 됩니다. 국가 안보 축, 민주화 축, 산업화 축. 이 세 가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8번.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9번도 다른 분이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북한으로부터의 상시적인 위협에 관한 서술이 없다. 이건 뭐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정기에 대한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행정예고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한국사 1, 2 행정예고안에 세계사, 동양사, 한국사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보다 오히려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역사는 차라리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갑자기 조선 후기만 가르치겠다.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끼리만 교과서를 써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겠다. 이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지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현재 행정예고안에 따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시공간 의식이 더 협소해지는, 그래서 더 세계화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역사는 불완전한 기억과 불충분한 자료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잠정적 합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발표자와 토론자들도 완전히 합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 시대의 역사 교과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총리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렁뚱땅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통과되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국사만 수능 필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적 과목들, 동양사, 세계사,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러한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식으로 역사 지리 최소한 그러한 교과서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신데 제가 충분히 시간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차후에 토론을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